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며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푸는 경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여러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춰서 100점을 받아오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못 풀고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답을 시키면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 풀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두 문제만 틀렸으면 1등급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많이 틀리다 보니까 성적이 3등급, 4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제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아이가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보기에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모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 시험 보는 연습을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 시험지가 수능 같은 경우는 A3 굉장히 넓은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악조건에서 풀게끔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A4에다가 모의고사 문제를 뽑아주고 시험 시간이 100분이면 한 60분에 풀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밀한 공간, 굉장히 작은 공간에다가 문제를 풀게끔 연습을 시킵니다. 혹은 더욱 악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실에다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따닥따닥 붙여놓고 숨이 막히는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연습시키면 아이들이 악조건에서 문제 푸는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상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보면 훨씬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잘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낯선 문제, 주로 심화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매번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한데 계속 그 막막한 문제들을 자기가 풀어가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낯선 문제들을 봤을 때 풀 수 있는 속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마치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잖아요. 빨리빨리 풀죠? 생각도 안 하고 풀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문제를 풀어도 빨리 풀죠. 딱 보면 문제에서 바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눈에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좀 더 수준 높고 어려운 구조의 수학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수준 낮은 구조의 문제들을 쉽게 푸는 현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심화까지 어려운 문제를, 낯선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을 하는 경우도 학교 시험을 볼 때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해서 좀 더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낯선 문제 혹은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가 매번 풀어가는 연습, 시간에 쫓기면서 풀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푼다라든지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1등급을 받는 가장 많은 아이들이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기억에 남는 제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가르쳤을 때 학교 시험,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을 매우 잘하는 학생이죠. 항상 모의고사를 100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너가 푼 모의고사 문제 시험지 좀 갖고 와봐라 해서 이렇게 문제 푼 거를 봤습니다. 문제 푼 거를 봤더니 고난도 킬러 문제를 거의 노가다로 푼 거를 보게 됐어요. 한 두세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 자체가 전혀 올바른 해법과 맞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얘는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이거 이렇게 풀려면 거의 시간이 한 문제 푸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니?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씩 다 써가면서 다 푼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100점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웬만한 문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푼다라고 하더라고요. 킬러 문항이 아닌 나머지 문제들을 30분에서 40분 동안 풀고 나머지 한두 문제는 자기도 정말 모르겠어서 이상한 뻘짓까지 해가면서 노가다까지 해서 기어코 풀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이과에서 1등급 받는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학생들도 거의 비슷하게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하기에는 그 이과에서 1등급 받는 아이들은 모든 문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푸는 아이들은 많진 않고 대부분 이과에서 1등급 받는 아이들도 어떻게 푸냐면 킬러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풉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고 그 킬러 문제 풀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이 부족해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못 푸는 아이들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빨리 풀 방법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풀 방법은 뭐냐? 나머지 문제들은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고 빈출, 자주 출제가 되는 익숙한 유형이니 평상시 공부를 할 때 가령 생수학 정도의 난이도, RPM 생수학 그 정도 중간급 난이도의 문제집들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연필이 가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보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결국 평범한 이과 1등급인 아이들은 굉장히 수학 실력이 뛰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어려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빨리 푸는 게 해법이라는 거죠. 나머지 문제를 빨리 풀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충분히 많고 그 남는 시간에 그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을 확보해서 푼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문제 푸는 시간은 일반 평범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푸는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푼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빨리 풀 방법을 찾아라. 오히려 그거는 어렵진 않다. 왜 그러냐? 반복을 많이 하면 되니까. 반복을 많이 하고 중간급 난이도의 문제집들을 여러 번 다회독하다 보면 그런 속도가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아이들, 나중에 오답하라 그러면 거의 풀어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